저희가 N3 단계니까 때깔화를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A 때깔화 B 형태로 사용을 해서 A를 하고 나서 B를 한다인데 이제 요거예요. 이렇게 말로 쓰면 좀 장황한 느낌이 있어서 예문을 보면 이겁니다. 쿠츠오 누이데까라 헤야니 하이테 쿠다사이. 무슨 뜻이죠? 신발을 벗고 방에 들어오세요. 그럼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했을 때 포인트가 신발을 벗는 거예요?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보면 요 노란 부분 보면 방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가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방에 들어오기 위한 준비 단계가 신발을 벗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발을 벗어야 방에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은 의미인 거 아시죠? 그래서 포인트가 어디냐? 이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걸 해야 뒷부분을 할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여러분이 항상 하시는 질문이 있죠. 따 아토데랑 무슨 차이가 있냐? 자, 보시면 때까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순서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양치를 한다, 그 다음 잔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앞에서 보셨듯이 뒷부분을 위한 잠을 자기 위한 준비 단계로 양치질을 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한테 양치질 하고자 라고 했을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치질 하고자. 양치질을 하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따 아토데 같은 경우에는 영화를 보고 밥을 먹는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자 그럼 여러분 데이트할 때 밥 먹고 영화 보는 건 안 돼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까? 괜찮죠?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이 뒷부분을 위한 준비 단계로 앞부분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밥을 먹기 위해서 영화를 본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때까라에 있는 이 두 번째 용법으로는 잘 안 쓴다는 거예요. 따아토되는. 그래서 따아토되는 보통 순서,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는다. 그 다음에 아니 영화를 본다. 그 다음에 밥을 먹는다. 이런 순서를 나타낼 때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겹칠 때가 있습니다. 이것도 순서를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는 둘 다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그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알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뒷부분을 위한 준비 단계로 앞부분을 한다. 이 포인트를 두고 따토데 예문을 좀 읽어보시면 차이점이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웃풋을 하실 때, 그러니까 말하기나 쓰기를 하실 때 많이 틀리는 패턴을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런 문장을 얘기하고 싶어요. 밥을 먹고 나서 약을 먹는다. 그러니까 빈속에 약을 먹으면 안 좋으니까 밥을 먼저 먹고 나서 약을 먹는다. 앞에가 포인트를 두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고항호 타베테까라 쿠스리오 노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서 많이 틀려요. 과거형을 쓰는 거죠. 근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왜 이렇게 쓰셨는지. 그러니까 이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니까 과거형을 쓰신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돼버리냐면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 이 까라가 이유를 나타내는 까라가 돼버려요. 이 이유를 나타내는 까라는 앞에 보통체에 붙을 수 있어요. 이 보통체 안에 원형도 있지만 과거형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는 바는 약을 먹으려면 그 전에 밥을 먹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밥을 먹었기 때문에 약을 먹는다. 좀 의도하는 바가 달라지죠. 그래서 요 접속 요거 주의해 주세요. 진짜 많이 틀립니다. 네, 이거는 문법 설명은 아니고요. 좀 개인적인 이야기인데 때까라가 기초에서부터 나오잖아요. 그래서 책으로 보통 공부할 때 어렵지가 않아요.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이 문장 바꿔보세요 하면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회화에서 잘 안 나오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회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만 말로 나오잖아요. 특히 한국 사람은 되게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건 말로 잘 못해요. 용기가 없어서. 100% 아는 것만 말로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때까라가 약간 두루뭉실한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스양이 나가라 이런 거는 무슨 뜻이죠, 이거? 뭐뭐 하면서죠. 이런 건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이런 건 되게 날카롭게 내 머릿속에 확 박히거든요. 잘 까먹지도 않아요. 근데 때까라 같은 거는 희한하게 머릿속에 분명히 들어와요.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약간 두루뭉실해가지고 떼글떼글 굴러나갑니다. 머릿속에서 흘러나가요. 이런 경험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때까라는 여러분이 이렇게 날카롭게 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돼요. 제가 하는 설명이 좀 추상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지금 때까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다, 이 뒷부분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그 예문을 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어떤 뉘앙스로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까를 좀 상상하면서 봐주셔야 이게 머릿속에서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회화에서 쓰시는 분 많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뭐 사역 수동형 이런 것처럼 개념이 어렵냐? 아니거든요. 개념이 어렵지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제가 공부할 당시에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언어 구조상 때까라가 이렇게 흘러나가요. 그래서 이걸 좀 잘 잡아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좀 생각을 다방면으로 해서 이걸 날카롭게 만들어서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手を洗ってからご飯を食べます。 때까라를 쓸 때 단순하게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순서상 손을 씻는 게 1번, 밥을 먹는 게 2번 이런 의미도 물론 있지만 때까라를 썼을 때는 거기에 순서에 포함을 해서 뒷부분을 위한 준비 단계라는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밥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 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됩니다. 宿題をしてからテレビを見ます。 네, 자 이것도 숙제를 하는 게 포인트예요. 테레비를 보는 게 포인트예요. 숙제를 하는 게 포인트인 거죠. 이 문장에서는 숙제를 해야 테레비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부분에 중점을 두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バスが止まってから降りてください。 순서상으로 버스가 멈추고 내린다.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이런 안내문을 봤을 때 여기서 의도하는 바가 뭐예요? 사고 나니까. 사고 나니까 제발 버스가 멈추고 나서 내리라는 거죠. 포인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앞부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한 다음에 뒤를 해라. 昨日家に帰ってから本を読みました。 네, 카이루는 예외 1그룹 동사죠. 그래서 태형 만들 때 초금이 들어가고요.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순서를 나타낸다고 보셔도 돼요. 이걸 해야 뒤를 한다 이런 의미보다는 단순히 순서상 집에 돌아가고 나서 그다음에 책을 읽었다 순서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日本に来てから日本人の友達がたくさんできました。 일본에 오고 나서 일본인 친구가 많이 생겼습니다죠. 이제 데키루 같은 경우에 의미가 뭐뭐 있었죠? 앞에서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잘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잘한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생기다라는 의미도 있고 네 번째로 완성되다, 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생기다. 그래서 많이 생겼습니다. 先に食券を買ってから席に座ってください。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어디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앉기 전에 먼저 식권을 사라는 거죠. 식권을 먼저 사고 그 다음에 앉으라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의 의도가 앞에 식권을 사다의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お金を入れてから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 단순하게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1. 돈을 넣는다. 2. 버튼을 누른다. 단순한 순서를 나타내는 것도 물론 되지만 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돈을 넣고 버튼을 눌러야 음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뒷부분이 성립하기 위해선 앞부분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뒷부분을 위한 준비 단계, 뒷부분을 위해서 필요한 단계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ストレッチをしてから運動をします。 단순하게 순서를 이야기한 것도 되죠. 그러니까 스트레칭을 한다, 그 다음에 운동을 한다, 순서를 이야기한 것도 되지만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내가 안전하게 운동을 하려면 스트레칭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스트레칭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요리 강사님이 여러분한테 이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거에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에 포인트를 두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죠. 제발 좀 듣고 나서 해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물론 순서를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의 어떤 의도는 이 앞에를 더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금요일이에요. 여러분이 퇴근을 하고 밤에 소파에 앉아서 딱 캔맥주를 들고 이 멘트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단순하게 이 순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화를 본다, 잔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나 오늘은 영화 보고 잘 거야. 영화를 보다의 포인트를 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쓸 때, 이런 뉘앙스를 좀 살리고 싶으실 때는 그냥 태형을 쓴다기보다는 때가라를 써주시면 뉘앙스가 더 사는 거죠. 이 앞에 강점을 두고, 그러니까 앞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티켓을 안 사고 줄을 서면 아무 의미가 없죠. 줄 서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 이 앞에 부분이 선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해야 뒷부분을 할 수 있다. 앞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이야기를 할 때 때가라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특히 하이루는 예외 1그룹이기 때문에 태형 바꾸실 때 이렇게 꼭 초금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私は毎日、朝ごはんを食べてから薬を飲みます。私は毎日朝ごはんを食べてから薬を飲みます。夜、歯を磨いてから寝ます。夜、歯を磨いてから寝ます。手を洗ってからご飯を食べます。手を洗ってからご飯を食べます。靴を脱いでから部屋に入ってください。靴を脱いでから部屋に入ってください。宿題をしてからテレビを見ます。宿題をしてからテレビを見ます。バスが止まってから降りてください。バスが止まってから降りてください。昨日、家に帰ってから本を読みました。昨日、家に帰ってから本を読みました。日本に来てから日本人の友達がたくさんできました。日本に来てから日本人の友達がたくさんできました。先に食券を買ってから席に座ってください。先に食券を買ってから席に座ってください。お金を入れてから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お金を入れてからボタンを押してください。ストレッチをしてから運動をします。ストレッチをしてから運動をします。皆さん、この料理の作り方を聞いてから料理してください。皆さん、この料理の作り方を聞いてから料理してください。今夜は映画を見てから寝ます。今夜は映画を見てから寝ます。ここでチケットを買ってから並びましょう。ここでチケットを買ってから並びましょ私は大学に入ってから日本語の勉強を始めました。私は大学に入ってから日本語の勉強を始めました。